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막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게 지난 15일이었거든요. 오늘 박찬대 의원도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이른바 찐명 대결이 본격화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당원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앞으로 8월 2일까지의 일정, 또 당원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됩니다. 자, 먼저 양파전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두 출마자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 각각 어떤 사람인지 한번 비교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두 사람 비교하는 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3선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4선 의원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1967년생이고요. 58세,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965년생입니다. 60세고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인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에서 MBA를 석사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북한통일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직도 두 사람 다 만만치 않게 지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때 최고위원을 지냈고 2기 때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이 계엄 탄핵 정국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은 어쨌든 최고위원 중에서 득표력 1위를 기록한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을 맡죠. 그만큼 당원들의 지지 기반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 국회 탄핵 소추 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단점 간단히 보면요. 박찬대 의원은 친명계이고 친화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 단점으로 본다면 당원들과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협상력, 무언가를 끌어내는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역시 친명, 그리고 조직력이 대단히 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기도도 오랫동안 당 밑바닥을 훑어온 그러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점으로 본다면 좀 강성 이미지가 있다. 약간 불안정성, 어디로 좀 튈지 모른다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겠죠. 두 사람 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친명, 나아가서 찐명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 두 사람 이재명 대통령과의 든든한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다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질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후보자 등록이 7월 10일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요. 7월 10일 날 후보자 등록하니까 이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외에도 제3의 후보가 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7월 19일 날 충청, 20일 날은 영남, 26일 날은 호남, 27일 날은 수도권 경선을 하고 8월 2일 날 서울, 강원, 제주 이렇게 경선을 그날 치르면서 그날 이제 8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락,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선거인단을 그럼 누가 이 대표를 뽑느냐? 대의원 비율이 15%, 권리당원이 55%, 일반 국민 30%, 이 비율로 선거인단이 구성돼서 대표를 뽑게 됩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갖게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잔여 임기죠. 1년. 하지만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임기 1년에도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 날 치러집니다.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연임, 전임 이재명 대표도 연임을 했죠. 마찬가지로 연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년 임기로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되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또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과 함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되는 거죠. 자,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15일 날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내가 곧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정청래다라고, 이재명과 정청래는 한 몸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대선 때 정청래 의원이 호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호남 선대 본부장을 맡았고, 그때 이제 골목골목 그 선대위 광주 전남 위원장을 맡아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치른 것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때도 왜, 아니 지역구가 마포리인데 왜 광주 전남을 정청래 의원이 맡지?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주 전남 이쪽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상 당대표를 겨냥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또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계엄 탄핵 정국에서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미 정청래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광주 전남 당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해서 나주, 광양, 여수, 순천, 뭐 구례, 곡성, 목포, 무안, 광주, 화순 이렇게 한 바퀴 다 이미 정청래 의원 돌았습니다. 밑바닥을 훑는 데는 뭐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저인망식 조직력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미 정평이 나 있죠. 호남 쪽을 이미 한바탕 훑었고, 또 강원도도 또 일부 다녀온 것으로 이미 발빠르게 물밑을 훑는 선거운동을 정청래 의원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 광주 전남 쪽에 이제 국회의원들 해단식에 참석해서 좀 여러 가지로 역시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라는 걸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직간접으로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찬대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지켜줬는데 지금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남다른 관계를 역시 당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 원팀에 또 당정대 원팀,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의 방어 흐름이 똑같습니다. 박찬대 의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김민석 후보자에게 비판을 하려면 당신은 깨끗해?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맞받아 쳤고,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을 수호하는 것이 이재명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김민석 의원을 지키는데도 두 사람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명성 경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이것이 이제 본격화된 그러한 흐름이죠. 두 사람은 참 뭐 누가 앞선다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그러한 관계입니다. 결국은 이제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연함을 얘기했습니다. 유연함. 그 얘기는 나는 좀 유연하고, 정청래 의원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내심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정청래 의원은 강성이지만 조금 불안함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좀 유연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두 사람 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빠르게 선거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SNS 등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글이 좀 돌았고, 또 박찬대 의원을 추대하자라는 이러한 또 움직임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한마디 했죠. 저보고 왕수박이라고 하는데 저 왕수박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제 수박이라는 게 이제 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비명계라든지 이렇게 비판할 때 수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 보고 이제 수박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 체포 동의안 그때 통과되고 할 때 정청래 의원이 이제 전해철 의원이랑 뭐 좀 웃고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찍힌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해명을 했죠. 그 당시 내 맡은 역할이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거였는데 좀 잘 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 수박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당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우리 보통의 경우에도 여러분도 겪어보셨다시피 아무리 친해도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두 사람 서로 뭐 친합니다. 서로 법사위원장 원내대표로서 합을 맞춰오기도 했었고, 최고위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나이도 또 뭐 엇비슷하고 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왔죠. 하지만 경쟁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경쟁이 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박찬대 의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죠. 장을 담그다 보면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 경쟁 속에서 조금의 부작용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긍정의 경쟁, 선명성 경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 좀 감정이 격화되고, 이것이 이른바 친명계의 일정한 어떤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일단 두 사람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긍정 경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두 사람의 경쟁 호남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왜 호남이냐? 아까 제가 그 선거인단 구성 비율 말씀드렸죠.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선거인단 30%.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권리당원 55%.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 제일 많고,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요. 수도권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곳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한 35% 안팎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로는 한 38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권리당원 비중이 55%다 보니까 수도권과 호남 이곳의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를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 권리당원의 상당수도 이제 호남에 뿌리를 둔 그러한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여론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호남에서부터 정청래 의원도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이미 광주 전남을 한 바퀴 휙 도른 거고, 박찬대 의원도 호남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호남에서 한 대선 공약, 광주에 AI 컴퓨팅 센터 뭐 만들고 전남 전북에 의대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 공약을 누가 잘 지키겠냐. 뭐 이런 얘기도 이미 당원들 사이에 나올 정도로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 호남의 권리당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이 1차적으로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의 1차 격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심을 누가 잡느냐,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의 마음, 그 명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기본 바탕이고, 지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을 때는 호남의 권리당원들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호남의 권리당원을 잡으면 수도권의 권리당원에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경종 의원 오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기획형이고 박찬대 의원은 관리형으로 유연하다. 뭐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대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딱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대략 뭐 정청래 의원은 이런 장점이 있고 박찬대 의원은 이런 장점이 있다.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확실하게 지지한다 하는 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두 사람 다 이제 친명 후보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지지하는 쪽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지금 양문석 의원 등에서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분도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보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좀 맡기는 쪽으로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어쨌든 이게 이재명 정부 초대 집권여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누가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당원들 선택을 하고 그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두 사람 다 얼마나 당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그러한 것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그러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여러분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저러면 스타일이 저 사람 어떤 스타일이고 그런 것을 알게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둘 중에 선택의 문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오늘 박찬대 의원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계기로 정청래, 박찬대 양파전으로 좁혀진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두 사람을 상호 비교해 봤고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보는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등등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